안녕하세요. 박상진의 분홍교실의 박상진입니다. 오늘은 샤인머스켓 포도의 당도와 품질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샤인머스켓의 출하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요. 재배 면적의 급증과 홍수 출하도 원인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전보다 샤인머스켓이 맛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도는 높은데 맛이 없다, 달기만 하다, 또 초기에 먹었던 샤인머스켓 특유의 풍미가 느껴지질 않는다, 과피가 질기고 두껍고 질기고 맛이 없다, 이렇듯 품질 하락을 인한 소비자의 외면이 출하량 증대와 맞물리면서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샤인머스켓 포도가 맛이 없어졌을까요? 기후 탓일까요? 품종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샤인머스켓이 왜 맛있었는지를 좀 따져보면 사실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샤인머스켓을 재배했던 농가들은 기존의 캠벨이나 자욱 등의 포도를 오랫동안 재배했던 전문 포도 농가들이었습니다. 기존의 캠벨이나 자욱은 토양의 비옥도나 수세에 따라서 결실 장애 중에 하나인 화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꽃더리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수세가 너무 세거나 비료기가 좀 너무 강하면 착색과 성숙이 지연되는 성숙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종이었습니다. 이 결실장애와 성숙장애는 시기와 나타나는 형태가 좀 다르지만 사실은 원인은 거의 같습니다. 토양에 필요 이상으로 비료를 주거나 수세가 너무 강하면 포도가 제대로 열리지 않기도 하고 수확기가 되어도 색이 돌지 않습니다. 색도 안 나고 달리지도 않고 맛도 없으면 농가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포도를 재배해오신 전문 재배 농가들은 포도 수세에 대한 기준이 좀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예컨대 포도 한 송이를 키우는데 12장에서 13장, 14장 정도의 이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지 하나에는 한 송이의 포도만 달아야 한다. 그리고 결과지의 마지막 마디가, 13번째 마디가 비가림 처마의 끝을 벗어나게 되면 그 정도로 수세가 세게 되면 착색과 성숙이 지연되고 포도가 맛이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수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존의 포도 농가들은 경험상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샤인머스켓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재배됐을 때 이 전문 포도 농가들은 일반 포도와 같이 착과량에 신경을 쓰고 적정한 수세가 유지되도록 섬세한 비벼 관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듣도 보도 못한 포도 맛이 저도 그렇고요, 일반 소비자의 마음을 뺏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샤인머스켓 재배가 다른 농사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나고 너도 나도 샤인머스켓 재배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원인과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샤인머스켓의 품종 특성이기도 한데요, 샤인머스켓은 수세가 어지간히 강해도 화진이 결실장애죠. 꽃더리 현상, 아까 설명드린 화진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포도 종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청포도 종류는 결실장애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샤인머스켓은 과실의 비대력이 좋아서 엽수가 다소 부족해도 수세만 좀 좋으면 송이 비대가 잘 됩니다. 이 과다착과를 해도 결과지에 한 송이 이상, 두 송이를 달아도 수세만 뒷받침이 되면 큰 송이를 수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결정적으로 샤인머스켓은 착색이 필요 없는 청포도입니다. 성숙장애가 나타났는데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존의 캠벨이나 자욱 같은 경우 성숙장애 발생하면 색이 안 나거든요. 근데 샤인머스켓은 원래 청포도고 처음부터 녹색이었기 때문에 성숙장애가 발생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미성숙가나 불완전 성숙가도 제법 당도가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엉터리로 재배해도 문제가 있게 재배를 하더라도 샤인머스켓은 수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샤인머스켓의 시장 가격이 높은 몇 년 전만 보면 경험이 많은 전문 포도 농가들이 재배한 농가가 엉터리로 재배한 농가보다 소득이 더 낮았습니다. 이 엉터리로 재배한 농가가 전문 재배 포도 농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죠. 이 전문 재배 농가들은 적정한 수세를 유지하고 적정량을 착화시켜 이 한 나무에 20송이 안팎의 하나의 결과지에는 한 송이만 달다 보니까 보통 한 나무에는 20송이 안팎의 송이만 착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키우다 보니까 과일의 크기도 적당했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맛이 좋은 샤인머스켓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농사꾼들은 한 나무에 30송이, 40송이를 달아놓고 물과 비료를 과량 공급해서 추세를 어거지로 돋궈버립니다. 과일을 키워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엉터리 농사를 짓게 되면 우선 더 많이 달았으니까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죠. 게다가 물과 비료를 어거지로 공급을 해서 추세를 과량하게 돋구어서 개별 송이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탐스럽고 더 먹음직스럽고 더 크고 상품성이 좋아 보이는 샤인머스켓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습니다. 품종 특성상 말씀드린 것처럼 당도는 제법 나오는데 맛이 없습니다. 이 전문 농가는 2kg 포도 한 박스에 송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3송이에서 4송이, 5송이를 달아서 한 박스를 담고 한 박스에 2, 3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에 엉터리 농사꾼들은 큰 송이를 키우다 보니까 2송이 또는 3송이로 한 박스를 채워주고 1, 2만 원씩 더 비싼 값에 출하를 하였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재배한 농가는 한 나무에 20송이밖에 안 달았고, 엉터리 농가는 3, 40송이를 달았기 때문에 벌써 2배, 3배 정도의 수확량의 차이도 있었죠. 이 두 농가의 소득을 비교하면 정상 재배 농사꾼은 나무 하나에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조수익을 갖게 되었는데, 엉터리 농사꾼들은 40만원이 넘는 조수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엉터리 농사꾼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맛없는 포도로 3배 더 많이 버는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맛있게 포도를 재배한 전문 농민만 바보가 된 셈이죠. 이렇게 한두 해 가다 보니까 제대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분들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둘씩 엉터리 농사꾼의 재배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샤인머스켓의 포도가 영 맛이 없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재배한 맛있는 샤인 포도도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출비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고품질 샤인머스켓 포도, 아니 정확히는 좀 정상적으로 재배한 샤인머스켓 포도에 대한 농가의 노력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말 이러다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필요량보다 시비량이 많으면 품질이 떨어지고 성숙장애가 생기는 걸까요? 그 식물의 생육, 그러니까 초세 결실, 수확, 과실에 비대 성숙,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본 원리에 대한 연구가 그전부터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피셔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CM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물의 초세, 결실, 비대, 성숙 등이 잎에서 만든 동화염분의 양과 체내에 흡수된 질소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연구인데, 어떤 원리냐면 식물 체내의 질소가 흡수되면 잎에서 만들어놓은 동화 양분을 갖다가 단백질을 처음에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펩타이드가 되기도 하고 펩틴이 되기도 하고, 식물 체내에 질소가 흡수가 되면 잎에서 만들어놓은 탄소 동화 양분을 가져다가 이 당과 질소를 결합해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성장에 쓰이기도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모든 초세계와 결실이 잎에서 만드는 동화염분의 양과 흡수된 질소의 비율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죠. 이 문제는 이제 성숙기 또는 수확기가 돼서도 질소가 흡수가 되면 식물은 습관적으로 당을 꺼내다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일은 일정한 농도 이상의 당이 축적이 돼야 그 안에서 효소작용이 활성화돼서 성숙작용이 이루어지는데, 광합성을 열심히 해가지고 당을 과일에 축적해 놓았어도 성숙기 때 또는 수확기 때 질소가 흡수가 되게 되면 자꾸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또 성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송이는 계속 커지고 과일도 커지고 하긴 하는데 과일 안에 당분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숙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성숙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캠벨이나 자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색이 안 나다 보니 농민들이 그걸 스스로 경계하고 과한 욕심을 안 내면서 농사를 졌는데, 이 샤인머스켓은 태생적으로 청포도다 보니까 또 과일만 크면 비싼 값에 과일을 팔 수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더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과량 착각하고 과한 욕심으로 포도를 재배하면서 발생한 문제란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포도 재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들의 노력이 절실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영농교육이 시급합니다. 그 선봉에 저희 분홍비결TV와 아그로비즈가 있습니다. 저희 아그로비즈에선 각 작물에 최적화된 토양조성 솔루션과 비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재배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분홍비결로 연락 주셔서 영농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작물에 딱 맞는 영농교육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영상은 저희 농법으로 재배하셔서 품질 좋은 샤인머스켓을 수확한 농가의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삼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여기 지금 컨설팅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작년부터 여기에 심은 건가요? 나무를? 작년 봄에 심었지. 작년 봄에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나무가? 작년에 이제 다른 농가보다 네. 나무 키우는 데 집중을 했는데 네. 그때도 수세가 좋았어. 근데 이제 올해 막상 2년 차에 첫 수확인데, 다른 데는 달리는 데는 많이 달리지만 네. 여기는 약간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나무 위주로. 적당량을 단 거예요. 너무 많이 달면 추세가 주저앉을 수도 있으니까요. 맨 처음에 이제 기비 예정지 작업하실 때는 어떤 비료를 넣으셨는가요, 사장님? 작년에 나무를 키우고 나서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구분이 안 된 비료를 썼겠지만 네. 이제 우리 아그로비지에서 나오는 네. 우리 황금비를 적극 권장을 해서 네. 30평당 한 포. 30평당 한 포. 여기는 600평이기 때문에 20포가 네. 들어간 거예요. 20포가 들어갔어요. 이게 미니맥스 그레놀, 우리 밀양요 소재 밀양요소 200평당 한 포. 200평당 한 포 들어가고요. 그래서 3포 들어간 거죠. 유황고토 또 넣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황고토는 봄에. 그거는 이제 100평당 하나. 100평당 하나. 우리 10kg짜리. 예, 예. 6포. 어떤 목적 때문에 넣으셨는지. 토양에 네. 우리 포도는 이제 고토를 좀 좋아한다. 네네네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유지작물과에 속하니까 내병성이라든지 여름에 그런 이제 것도 버틸 수 있는 이제 혹서기 때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유황고토를 아마 100평당 한 포씩 넣은 거예요. 100평당 한 포요. 그 다음에 이제 작기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추비는 어떤 거 쓰셨어요? 관주비료? 수비는 고센을 썼어요. 고센. 예. 고센은 아, 네. 알속기를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초기용을 한 포 정도 이외에 초기용이라고 하시면은 30-10-10. 오케이. 예. 그거 넣으신 다음에 그걸 2주 간격으로. 2주 간격으로 넣으셨고 그 다음에는 또 비종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중기용으로 한 2회 정도. 중기용으로 6월 달부터는 22. 예, 중기 이제 1대1대1짜리 그렇게 그리고 해서 바로 이제 6월 후반부부터는 예, 6월 후반부부터는 후기용. 후기용으로 후기용으로 지금 현재 지금 3회 들어간 거고 예, 이제 마지막 아마 내일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 정도 지금 이제 현재 들어가는 관주비료는 8월 18일. 18일 오늘 날짜 지금 속하고 있는 거는 가리질이 많은 그 구기용을 지금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관주로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해조 추출물 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알가트로스, 알가트로스, 리버풀, 리버풀 네. 그거는 어떤 목적으로 넣으셨습니까? 뿌리 밝은 쪽에 뿌리 밝은 쪽으로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4월부터 그런 리버풀하고 알가트로스 알가트로스를 그거는 분사해서 넣은 거. 꾸준히 이제 관주 처리하셨어요? 그것도 한 4, 5회 정도 한 것 같아요. 4회 정도 관주 처리로요. 관주로. 관주로만. 비대 쪽으로는 어떤 걸 쓰셨습니까? 비대 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포 분열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나볼릭. 아나볼릭. 네, 아나볼릭이 사실은 인기가 좋아요. 사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과 쪽에서도요? 네, 아, 그래서 네. 그거를 우리가 개화 10일 전에 한번 살포를 했고 개화 10일 전에 한번 살포하시고 저는 본래 개화 10일 전 네. 그다음에 80% 이상 꽃이 발화됐을 때 네네. 파달 만해졌을 때 3회를 뿌리라고 했는데 네. 가운데는 빼고 네. 파달 만해졌을 때 두 번만 치자. 2회 살포를 했습니다. 치니까 이거 어때졌습니까? 보다시피 송이가. 쭉쭉 빠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송이가 이 상단 부분이 이렇게 쭉 빠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장님. 네. 그리고 송이도 이렇게 쫙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화수 작업하기도 편하죠. 그렇죠. 사장님.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알속기 할 때도 이제 송이가 이제 지경이 길게 빠지게 되면 알속기 할 때도 이제 이 알 자체가 찌그러지지도 않고 알이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렇죠. 박스 작업 할 때도 알 이쁘게 나오고. 5월 하반기부터는 5월 하반기. 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칼슘하고 나노고토를 나노고토. 주기적으로 쳤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칼슘 공급의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포도가 아무래도 이제 마그네슘의 이제 요구량이 많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살포를 하신 건가요? 여기 하우스다 보니 네. 노지보다는 광합성도 좀 부족할 거고 해서 이야. 그런 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아마 마그네슘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살포를 하게끔 권장을 드렸고요, 사장님. 비대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이 비대 시기에 넣는 다른 제품도 혹시 있습니까? 이 비대 시기에 넣는 관주비료 빼고. 비대제라고 하면 뭐 예. 가리나 예. 해조류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네네. 우리 아그로비지에서 나온 우리 메비우스를 메비우스. 좀 고가죠. 네, 좀 고가긴 그거를- 하죠. 네. 그거를 우리가 2회 간주를 했어요. 2회 2회 관주 처리를 하셨어요? 처리로. 하나 가지고 몇 평 하셨습니까? 하나 가지고 보통 권장을 할 때 800평에서 1000평. 1000평? 네. 사장님, 그럼 그 메비우스는 이번만 컨설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컨설팅을 하신 다 거예요? 했어요 이쪽에. 다 했어요? 네.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사장님? 농민들의 반응이 농가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이쪽은 내가 봤을 때 잘 된 걸로. 아, 잘 된 걸로요? 근데 이제 농가분들이 네. 될 수 있으면 양을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죠, 양을 사장님. 줄이면 네. 일주일 만에 한 번. 네네. 정량을 치게 되면 2주 네. 간격으로. 2주 이런 간격으로. 식으로 권장을 했죠. 네. 이거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사장님. 음, 당도제는 지금 어떤 거를. 차이는 네. 당도 중요하지만 네. 이 껍질이 질기면 안 되거든. 껍데기가. 우리가 예. 연하기 때는 네. 말랑말랑해요. 이게 말랑말랑하고요. 당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단단해지면서 네. 껍질은 얇아지고 이게 껍질은 이제 얇아지고. 껍질이 얇아져야지. 예. 껍질 질기면 이거 예. 샤인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샤인 비맥스라고 네. 우리 아그로비지에서 나온 관주형이 있어요. 네. 요거를
3회 정도 살포를 했어요. 10일 간격으로. 10일 간격으로 4배 정도라고 하시면 관주 처리를 하셨습니까? 관주입니다. 관주로요? 예.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네. 효과 좋죠. 지금 뭐 이번 말일 정도 출하 9월 초 정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한 15.8, 15.8브릭스 나와요? 15.2, 15.6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샤인이 이제 당도가 최고 많이 나온다면 몇 브릭스까지 혹시 20브릭스로 나오죠. 20브릭스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당도가 때는 보통 우리가 한 18브릭스 18브릭스 정도? 정도면은 지금 이제 8월 18일 현재 기준으로는 한 16브릭스에 가까운 당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주일 전에 잰 거예요? 그 일주일 전이면은 8월 한 10일경 당도가 한 16브릭스 가까이 지금 나온 상태였을 거고, 15브릭스 후반. 이제 20일이 더 지난 이제 출하 시점이 되면은 18브릭스나 20브릭스 정도는 도달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나볼릭이 꼭지만 이렇게 빼주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우리 샤인 비맥스가 네. 등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과일의 고유 향도 지키지만 네. 껍질도 좀 얇게 주면 얇게 그런 만들어주면서, 기능도 아, 있는 샤인 거죠. 비맥스가 그런 쪽으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껍질도 좀 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 그 당도를 또 올리는 기능도 있고. 그 보면은 그 아나볼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과경을 길게 빼주거나 이제 지경을 길게 빼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나무의 이런 그 어느 정도의 수세도 안정적으로 시킨다는 농가 현장의 그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은 세포 네. 분열제이기 때문에 네. 초기 아마 비대도 영향을 줄 것이고 초기 비대도. 그다음에 네네. 분열 뭐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1차 비대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꼭지로 이렇게 빼주지만 네네. 사장님 손도 지금 작은 편이 아니신데요. 와. 근데 이게 이 꼭지들이 다 잘 빠졌네, 예쁘게 사장님. 아주 잘 맞는 거예요. 네. 아우, 좋네요, 사장님. 진짜 좋네요. 뭐 백발 백중 다 좋죠. 네네, 네네. 이 정도만 깝시다. 네네. 와, 진짜 좋습니다, 사장님. 와. 진짜 좋습니다, 사장님. 네? 아우, 달다. 장난 아닌가? 응? 네. 힘들다. 아, 망고향 향 나지. 네네. 봐봐. 먹어봐. 맛있어? 맞아. 응, 맛있어. 망고향이 확 나네. 사장님, 그, 지금, 그, 여러 농가들 컨설팅 지금 해주고 계신데, 그 뭐, 물론 뭐, 다른 제품들도 이제 많이 컨설팅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그로비즈 제품들을 만약에 이제 타사 제품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타사 제품들을 몇 가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아그로비즈의 장점은 굉장히 그 구성이 잘 돼 있다. 제품 구성이. 네. 예. 뭐 토양 조성, 네. 그다음에 장애 예방, 예. 그다음에 영양 생장, 예. 뭐 이런 체계적으로 네네네. 잘 됐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우리가 토양에 주는 비료 중에 네. 꼽을 수 있다면 네. 황금비와 우리 스테빌 스테빌. 또는 우리 그 미네믹스 그레놀, 네네. 영양요소제 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인기가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장님. 이근방에서도 지금 장성, 이 3개 쪽에서도 제품이 많이 나갑니까? 다른 데서 사과 컨설팅을 받는 데서 네. 미네믹스 그레놀을 네.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가격도 적당하고 아. 가격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거기에서 더 많이 가져갑니다. 다른 데서 컨설팅을 받지만 그 이걸 써보니까 더 좋다. 왜냐면은 농민분들은 금방 아시잖아요. 올해 한번 써보면 기존에 쓰던 것과 올해 제품 한번 바꿔봤는데, 이거 바꿔보니까 이렇게 달라지네?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요, 농민들 분들은. 심지어는 사과도 예. 퇴비를 안 하겠다. 우리 샤인도 퇴비 안 퇴비 하겠다. 안 하겠다. 퇴비 안 하겠다. 황금비로 가겠다. 황금비로 가겠다. 네, 벌써 사과는 네. 그 2,500평 농가가 네. 작년부터 지금 황금비로 갑니다. 기비를. 아, 계속 바꿔가지고 한번 황금비 써보시더니 아니 작년에 작년부터. 올해도 그렇게 가겠다. 올해도 그렇게 가겠다. 황금비가 낫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네.